아무래도 이번 상호관세 발표의 여파로 인해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좀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비트코인의 과거 반감기 패턴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봤었고요. 또 비트코인의 고점이 언제일지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해서 엄청 간단하게. 네. 이제 뭐 다른 건 아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고점을 뚫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요 반감기에서 고점까지 직전 고점까지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느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요걸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요거 자세한 거는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어쨌든 다음번 반감기에서 한 950일, 얘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6년, 17년 요때인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에서 마이너스 950일,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2017년부터 한 2020년, 21년 요때, 이때는 반감기에서부터 마이너스 925일, 그다음에 직전 같은 경우에는 요번이죠, 사실. 요번 반감기에서부터 바로 직전 고점까지는 마이너스 한 900일 정도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음번 반감기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 날짜에서 한 900일 혹은 850일 정도 땡겨오면 이번 불장에서의 고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때가 고점 시기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만 듣기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채굴자가 가장 큰 세력이었어요. 네. 채굴자가 가장 큰 고래였는데, 그 고래들 입장에서 어쨌든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감기 타이밍 때는 요 채굴량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전에 경쟁 채굴 업체들을 다 망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채굴 반감기가 오기 전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하락시켜서 중소 채굴 업체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불장이랑 지지난번 불장이 더 심한데, 이게 또가 반감기니까 요렇게 가격을 낮춰가지고 경쟁 채굴 업체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다 망하게 만들었으니까 반감기 이후에도 어쨌든 본인들이 채굴할 양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채굴한 이후에는 본인들이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가격을 높이는 거죠. 네. 네, 이해 가셨나요? 이게 4년 주기로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로 어쨌든 채굴량이 계속 줄어드니까 아직도 채굴자들의 세력이야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어쨌든 요 비트코인에서의 세력이 채굴자에서 거래소로 옮겨갔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계산해드리지 못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접. 뭐냐면 채굴자들이 전부, 그러니까 채굴되는 양이 있으니까 채굴자들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바이낸스가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커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소가 세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불장 같은 경우에는 요 채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격을 높이 올리기만 하면 장땡이었는데, 네.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마냥 높인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스탑펀팅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지만, 스탑펀팅 자리가 뭐냐면 뭐 고점을 살짝 갱신한다던가 아니면은 저점을 살짝 낀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손절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지만 거래소한테는 이득이거든요. 거래소는 수수료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도 어쨌든 세력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래들이 어쨌든 거래소 옮겨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도 거래량이 많아지려면 결국에는 가격이 올려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것만큼, 반감기만큼 그런 좋은 핑곗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채굴로 인한 영향은 줄어들었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도 당연히 반감기 핑계 대고 올려야지. 왜냐면 그 가격을 올려야지만 본인들의 수수료가 늘어나니까. 블랙록이라고 다를까요? 현물 ETF 업체라고 다를까요? 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지 사람들이 현물 ETF로 많이 유입되고 결국 본인들이 수수료를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감기 이후로 상승하는
그리고 반감기 직전으로 하락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뭐냐면 얘는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요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18년이고 네. 녹색 선은 2018년부터 2022년이고 그다음에 요 검은색 선이 2022년부터 2025년 지금이에요. 그래서 요 저점 기준으로 살펴보면 네. 저점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비슷하게 왔잖아요. 네. 선 세 개가 다 비슷하게 왔는데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정도 벌어진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때도 보면은 뭐 미리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거 녹색 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 검은색 선은 이 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 시기가 이때로 일치합니다. 네, 지난번과 지지난번 둘 다. 해서 요번에도 고점 시기가 이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 고점 시기에 맞춰가지고 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요쯤만 올라가도 지난번보단 덜 올라간다 하더라도 요점만 올라가도 여기가 20만 달러거든요. 네. 네, 해서 저는 이번 불장에서 한 25만 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로만 봐도 뭐 지금 불장이 끝났다, 뭐 하락장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진짜 그분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보면 너무 조악하게 짝이 없어요. 왜냐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장이다? 이 정도 조정은 옛날에도 예전 불장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뭐 조금 더 온체인 데이터적으로 좀 해석을 하건다거나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직 없다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는 이제 반감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반감기예요. 반감기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네. 반감기를 기준으로 이제 제가 해놓은 건데 보면은 요 반감기 요때는 요 반감기가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반감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950일 전으로 여기서 925일 전으로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900일 전으로 그래서 요번에도 반감기가 있는데 요 반감기로부터 한 900일 혹은 850일 전을 고점으로 예상을 제가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요번에는 아니다,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저는 2번 일어난 일이 3번 일어나고 3번 일어난 일이 4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이게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실 거면 그분이 이제 저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그분들을 설득할 게 아니고 3번 일어난 게 4번 일어납니다라고 저는 말하는 입장이고 다르게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저를 설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들 많이 주시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음번 반감기에서부터 쭉 900일 정도로 오면은 고점 시기가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10월 혹은 11월 정도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파란색 선인데 요 파란색 선도 역대로 봤을 땐 요 노란색 선 같은 경우 2012년, 16년도라 너무 상승이 컸었던 요 시기를 좀 제외하면 지난번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많이 차이 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때처럼 많이 올라간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요 정도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딱히 무리 되는 정도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네. 근데 이제 여기 가격이 보면 얘도 20만 달러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쯤에 비트코인이 한 25만 달러, 뭐 기왕 5만 달러라도 더 높으면 좋으니까 25만 달러 정도를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 코인 불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주장을 좀 하는 거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더 좀 근거로 삼을 만한 것들 좀 갖고 왔습니다.